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두 번째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위 측에서 정한 작성 지침, 그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전략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입 현황,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시장 규모의 수출입 현황, 국내 주요 수요처 현황, 그리고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자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 표준화 전략을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과 관련해서 수출입 현황이나 수요처 현황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의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관 현황, 표준화 전략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내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을 작성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뭘 적는 거냐 하면은 누가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의 순서는 지금까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그 과정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의 기술 개발 및 운영 현황을 서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의 기술 전망을 서술을 해주게 되면은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지금의 현황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서술식으로 처음부터 또는 개조식으로 내용을 막 쓰는 것보다는 일단은 누구라고 하는 거, 주체가 누구며 어떤 기술을 했으며 기능과 성능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표로 작성을 하고 그 표를 해설하는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보다 손쉽게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는 내 기술의 현황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하니까 그걸 정리해서 작성하면 되겠고요. 경쟁기관 같은 경우는 내가 개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DB들을 좀 탐색을 해 보셔야 될 텐데, 거기에 이용되는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국가연구개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NTIS, 그 다음에 이제 RISS라고 해가지고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RISS4u.net, 그렇게 주소를 치면은 바로 여기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정보 중에서 이제 가장 객관적인 게 특허 정보라고 했는데, 특허 정보를 보더라도 누가 뭘 출원했는지 등록했는지 보면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TIS, RISS, 키프리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사례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술 개발 동향을 작성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의 OIS 기술 발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 하려고 하는 과제가 기술의 내용이 OIS잖아요. 광학 손떨림 방지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기술 발전 과정을 먼저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보정 장치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정 장치에는 DIS, EIS, OIS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기술은 2000년대 초에 개발된 DIS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처리 시간이 길고 보정 효과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2000년 후반에 출시된 EIS다. EIS는 DIS와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손떨림을 보정한 후에도 열화가 발생해서 사진 전체의 밝기가 감소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는 하드웨어적으로 손떨림을 보정하는 OIS 기술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자이로 센서로 손떨림을 감지한 후에 광학계 렌즈죠. 또는 이미지 센서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빛의 경로를 변경시킨다. 그래서 손떨림에 의한 화질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다. 손떨림 보정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의 흐름이 DIS에서 EIS를 거쳐 OIS까지 나와 있는데,
OIS 같은 경우에는 그 손떨림 보정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그 기술의 발전 과정을 이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이라든가 또 검토하는 검토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구나, 이 기술의 기술적인 장점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손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OIS와 관련된 국내 기술 개발 및 응용 현황을 서술을 하는 겁니다. OIS에도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렌즈를 이동시켜 손떨림을 보정하는 렌즈 시프트 방식,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손떨림을 방지하는 센서 시프트 방식, 그리고 가변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여 손떨림을 보정하는 가변 프리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 방식들 중에서 렌즈 시프트 방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그 다음에 간단한 손떨림 정도는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센서 시프트 방식은 렌즈 시프트 방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뛰어나고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미지 센서에 기계적인 진동과 발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방식인 가변 프리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렌즈 시프트나 아니면 센서 시프트 방식에 비해서 화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렌즈 시프트 방식의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센서 시프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연구개발하려고 하는 기관이죠.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 시프트 방식 같은 경우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별 동향은 아래와 같다 하고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VCM이라고 해서 보이스 코일 모터. 그러니까 이제 렌즈를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터를 구현하는 방식이 보이스 코일 방식도 있고 압전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VCM을 이용한 렌즈 시프트 방식을 소개를 하면은 국내의 SS사, LI사, 우리 회사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때 별도로 렌즈를 시프트하는 게 아니고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에 OIS 기능을 함께 구현을 한다. 그래서 그 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된 거다 하는 거고요. 이 VCM을 이용한 렌즈 시프트 방식의 장단점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방식은 이축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의 진동을 감지하고 내장된 VCM, 보이스 코일 모터를 구동시켜서 감지된 진동에 상하는 만큼 액추에이터를 이동시킨다.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방식의 장점과 단점, 구현 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앞전 모터를 이용한 렌즈 시프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내 오피사나 PT사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사, PT사 같은 경우는 앞전 모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앞전 모터는 보이스 코일 모터에 비해 높은 구동 전압이 필요하다. 가격이 비싸다. 다만 소형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전동 감지부하고 액추에이터 간의 적절한 마찰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해가지고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고 이건 어떤 원리로 이용이 되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하는 걸 또 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식은 선형 모터를 이용한 렌즈 시프트 방식이 되겠습니다. 국내 제2H사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음이 작고 소형화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동작을 요하는 곳에는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은 빠른 동작을 요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빠르게 이제 그 렌즈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속도는 빠른데 그 힘의 크기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렌즈를 많은 거리를 이동시킨다든가 하는 거는 좀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적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만 보고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해놨죠. 그래서 보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보정 성능은 몇 축이냐, 구동체는 그 자동 초점 장치하고 손떨림 방지 장치, 광학계의 손떨림 방지 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구동 모터는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구동의 변이, 그 렌즈가 움직이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가속도, 렌즈가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해서 기술 방식별로 기관 현황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들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표로 정리할 때는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 표를 만든 거는 이제 그 LI사, SS사 등등등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이나 기능 성능을 조사 및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어디 인용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료를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IS 관련해서 손떨림 방지 장치, 보정 장치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기술이 어떻게 전망될 것 같으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할 것 같으냐 하는 것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OIS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모듈이 제품의 선택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을 살 때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나요? 뭐 나머지 기능들은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해상도 높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그런 걸 촬영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 모듈이 제품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은 디스플레이 장치의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의 고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손떨림 보정 기능이 필수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떨림 보정 기능을 그전에는 이게 좋아도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고급의 스마트폰에만 장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중저가 보급형 제품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고급형 모델에 적용할 센서 시프트 방식의 보정 기능을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미국의 AP사나 뭐 유수의 회사들 또한 센서 시프트 방식의 차세대 손떨림 보정 기능을 신상품에 적용할 거라고 한다. 해서 이제 현재 움직이는 과거의 현황과 더불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손떨림 보정 기능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근데 기술 개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하나는 보정 성능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정 방식이다. 보정 성능과 관련해서는 5축까지 손떨림이 보정되는 기술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보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렌즈 시프트 일변도에서 센서 시프트 또는 렌즈와 센서 시프트 방식이 결합된 기술까지도 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서 이제 기술의 현황이나 전망 같은 것들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사실은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이 기술의 발전 과정이 어떻구나, 현재 기술 개발 동향이 어떻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겠다고 하는 게 전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그 판단을 다 타인한테 맡겨놓는 것보다는 뭐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보기에는 이렇다 하는 의견을 남겨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싶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우리 회사가 개발하려는 기술은 렌즈 시프트와 센서 시프트 방식을 결합한 5축의 손떨림 보정 기술로서 미래의 기술 발전 방향과 일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연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해외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기술 발전 과정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SE사와 미국의 AP사가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해외의 카메라 모듈 역사 또한 한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현재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뭐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유수의 스마트폰 회사들도 한국의 부품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 한국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단적으로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이 최초로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AP사가 스마트폰의 모든 규격을 선도하였다. 그러나 SE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면서부터는 SE사가 일부 규격을 선도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 SE사가 제품 차별화를 위해 고해상도 카메라를 채택한 것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급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이 개발한 카메라 모듈이 해외의 스마트폰에 채택되면서 국내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할 때 미국을 비롯한 해외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작 회사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DIS, EIS를 거쳐
현재의 OIS를 개발하기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기술 발전 과정이 국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내용을 이제 적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기술 개발 및 응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OIS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회사는 일본의 어느사, 중국의 어느사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이 어떤 방식인지 하는 것들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OIS는 2축의 렌즈 시프트 방식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F54와 S54는 VCM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MI사와 OFS는 앞전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 액추에이터는 모두 기존의 AFA의 OIS 기능을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각 기업별로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있고, 어떻게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제품의 형태는 어떤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스펙을 좀 소개하기도 하죠. 구동 변이와 관련해서는 F54와 S54가 가장 큰 값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고 기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동 가속도 또한 뭐 어느 정도인데 국내에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 해서 이제 그 국내의 기술 수준하고 해외 기술 수준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그 파악할 수 있도록 또 표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보정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다음에 보정 성능은 어떻게 되냐, 구동체, 구동 모터, 구동 변이, 구동 가속도, 구동 부질량, 그다음에 기술 보유 기간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F54는 어떤 방식의 어떠한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네, MI사는 어떤 방식의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네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출처를 명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의 기술 개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발전 과정하고 현재 그 현황 및 응용 현황 그런 것들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 전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 같은 경우는 그 향후의 기술 개발 전망은 국내의 유사한 형태로 띠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2축 보정에서 탈피하여 4축. 그러니까 그 보정의 성능은 2축에서 4축. 보정의 방식은 그 기존의 렌즈 시프트 방식에서 센서 시프트 또는 렌즈와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발전된 것으로 예측된다. 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 기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연구개발기관의 표준화 현황, 연구개발기관의 인증기준 현황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경쟁기관의 표준화 보유 현황, 경쟁기관의 인증기준 보유 현황을 소술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식재산권 현황을 할 때는 특허냐, 이게 실용신안이냐, 디자인이냐, 상표냐 하는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출원 상태냐, 등록 상태냐 하는 것들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아니고 프로그램 등록인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등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기재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이나 표준화 현황이나 지식재산권 현황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쓰면 되지만, 왜냐면 뭐 그 출원서나 아니면 그 등록증 같은 것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쓰면 되지만, 경쟁기관의 현황은 사실은 우리가 그 물어보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키프리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현황 같은 걸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하면 되고요. 키프리스에서 이제 제공되지 않는 해외 특허 같은 경우는 해당국의 특허청의 특허 정보를 활용을 하면은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또는 그 특허의 발명의 내용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제 및 국가 표준 보유 현황을 이게 현재가 기고서가 제출된 상태냐, 기고서가 채택된 상태냐, 아니면 표준화로 채택이 된 거냐, 표준화 준수 단계에 있는 거냐 하는 거를 구분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제안해서 또는 그 다른 사람이 제안했다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특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현황을 적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표준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돼요. 또 인증도 거기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 국제표준화기구, ISO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그 전기 표준기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조해서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인증기준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인증의 명칭은 뭐고, 목표치는 뭐고, 목표치 설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면 돼요. 인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규격에 부합해야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증을 외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뭐 공인된 인증사 같은 경우는 외부의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인기관의 인증 시험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험 같은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기 위한 인증 기준이 그 사내에 있는 경우엔 그 현황을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업계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표준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어 인증하는 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국가기술 표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데 들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인증에 관련된 뭐 인증의 명칭이나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현황, 그 다음에 그 표준화 현황, 그 다음에 인증기준 현황, 그 다음에 경쟁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그 다음에 표준 보유 현황, 그 다음에 인증기준 보유 현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우리 회사 연구개발하려고 하는 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 표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 이렇게 전제를 부연 설명을 처음에 좀 해주고 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은 훨씬 더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고 하는 AF 결합형 OIS 액추에이터와 관련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보정 장치 등 4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4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출원을 했고 국내 특허냐 해외 특허냐 그렇죠? 구분이 특허냐 실용신안이냐 상태는 등록된 상태냐 아니면 출원해서 심사 과정에 있는 거냐 그 다음에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는 어떻게 되느냐 출원일이 어떻게 되느냐 지식재산권의 명칭인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적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실적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실적 보유 현황도 뭐 있는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 주식회사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우리 회사는 표준화 실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왜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설명을 앞에 먼저 서술을 해줬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업계 표준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회사 또한 표준화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개발하려고 하는 그 부품이나 제품은 사실은 표준화 상관없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준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의미여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 적실하되 없으면 왜 없는지 하는 사유를 같이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기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연구개발이 종료가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어떤 기준이 됐을 때 그게 정상적으로 성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확인할 거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 시험 인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사실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정해진 규격, 성능, 신뢰성 인증 기준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요처가 정한 조건에 맞춰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현실인 거죠. 다른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질의 제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증 기준을 제정해서 시험 및 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뭐 자랑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있는 그대로 사실이니까요. 이거를 알려주면서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좀 은연중에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정한 인증번호는 뭡니다. 인증기준의 명칭은 뭡니다. 인증규격은 뭡니다. 근데 인증규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거죠. 크게 이제 규격에서 살피는 게 액티브 온라인, 손떨림, 색상, 화질, 안정성 같은 것들을 시험을 하는데 합격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의 방법이나 합격의 기준 같은 건 이런 것들이죠. 액티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렌즈가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카메라 모듈에. 그래서 초점이 정확하게 이미지 센서에 맞추어져 있어야 이걸 합격으로 판정한다는 거고요. 손떨림 같은 경우는 1초당 10회까지 빠르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또렷한 사진을 남아낼 수 있어야만 우리는 합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렌즈를 통과한 빛이 손실 없이 이미지 센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왜곡 없이 자연 그대로를 표현해야 우리는 합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해서 이런 걸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의 설정 근거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국내외적으로 정해진 규격이나 기준이 없다고 했으니까 설정 근거는 없는 거고요. 제정일은 2015년도 5월 30일 날 해서 18년도 6월 1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하는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우리 회사 제품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신뢰가 더 가겠습니까? 전자보단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신뢰가 더 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평가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걸 맨 위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특허청의 스마트폰 카메라용 손떨림 보정 또는 흔들림 보정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는 총 76건이다. 그 중에 30건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LI사 거고 나머지 46건은 어디 거, 어느 회사 거다 하는 것들을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반적인 정량적인, 계량적인 현황을 보여준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의 구현 방식,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국내 특허 중에 우리 회사가 개발하려는 AF 결합형 OIS 액추에이터와 유사한 특허는 LA사의 센서 구동식 손떨림 보정 장치 등 4건이다. 뭐 우리 회사가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있긴 있다. 그러나 이들 4건의 특허는 보면 우리 회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는 구현 방식이 아주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연구 개발로 얻은 특허가 남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또는 다른 특허가 우리가 연구 개발한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의 침해 또는 피침해로 인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도 앞부분에 우리 회사의 특허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위원회 특허 현황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 견해를 또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는 평가에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한 성과가 혹여나 남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다른 특허로부터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경우 있는 사실을 적시를 하되 권리의 침해 또는 피침해라는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더 좋은 거는 이게 이제 변리사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첨부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교를 내려주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특허청하고 미국 특허청 특허 검색을 해보니 뭐 여러 개 회사가 특허를 등록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등록번호나 출원번호는 이렇더라. 출원이 어떻게 되더라. 지식재산권의 명칭은 어떤 거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경쟁기관의 표준화 실적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국가 또는 업계 표준 규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기관의 표준화 활동도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도 표준화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연구개발해서 이거를 사업화하려고 할 때도 뭐 표준을 침해하거나 그 다음에 뭐 표준과 관련해서 경쟁기관으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기준 현황, 운영 현황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정해진 규격, 성능 신뢰성 인증 기준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이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도 존재하지 않고 해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기관은 수요처가 정한 조건에 맞춰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감안하되 그 이상으로 인증 기준을 까다롭게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 및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쟁기관에 비해 봤을 때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해외 경쟁기관의 현황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뭐 그들은 나한테 경쟁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사업화에 영향을 안 받을 거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경쟁기관이 되겠습니다. 좀 아까는 국내 경쟁기관을 봤고, 이번에는 국외 경쟁기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및 유럽 특허청의 스마트폰 카메라용 손떨림 보정, 또는 흔들림 보정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는 총 440건이다. 그 중에서는 중국의 S사가 15건으로 가장 많다. 중국의 OF사, 일본 MI사, 일본 PT사 등도 10건, 8건, 6건의 특허를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AF 결합형 OIS 액추와 관련해서 유사한 특허는 중국 SO사의 Optical System and Control Method for the Optical System 등 5건이 있다. 그러나 이들 5건의 특허 또한 우리 회사가 개발하려는 기술과 구현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권리의 침해 또는 피침해로 인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고 이제 있는 사실과 더불어서 견해를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역시 국내 경쟁기관하고 동일하게 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어떤 지식재산권을 어떤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출원 국가는 어디에 출원을 했는지, 등록 및 출원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출원일은 어떻게 되는지, 지식재산권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처는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국외기관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국외경쟁기관의 표준화 실적 보유 현황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이 반복돼서 좀 저기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국내외적으로 표준화나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국내하고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에 충실하게 내용을 좀 언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업화 전략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준화 전략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연구개발하려는 기술 제품을 어떻게 표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해 제시하는 겁니다. 사례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몇 차례 얘기했다시피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손떨림 방지 장치 관련해서는 표준화나 인증 기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됐을 때 사용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사용이 늘어나다 보면은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표준화할 수도 있는데, 당장 뭐 부품이나 제품을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제 카메라 모듈을 시험하는 방법의 표준화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는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능의 카메라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제품별로 성능 편차가 발생한다. 성능 편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본 연구개발 성과인 5축 손떨림 보정장치, 내장 카메라 모듈을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험 방법을 특허로 출원한 후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 좀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품질 수준을 향상하는 건 물론이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내용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뭐 사실은 그 카메라 모듈 또는 카메라 모듈에 손떨림 방지 장치를 내서 표준화 관련된 게 없으니 표준화 전략이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이 뭐 실현되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가능성을 찾아서 그 추진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이제 그 연구개발 과제 사업화 전략 관련해서 그 기술개발 동향,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동향, 그 다음에 표준화 동향, 인증 동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업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좀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내용을 작성하기를 기대합니다.